보자. 당연히 만나. 당연히 만나. 결석한 애들은 좀 동영상 봤니? 다음이 전에 빠졌나 봐? 그래 봤니? 여기도 지민이도 그거 빠졌을 때 봤어? 레인이 왔나? 은준이, 지민이, 강우, 승현, 보이니, 윤준이지? 1학년이라네? 처음 보는 거지? 근데 중간에 지금 들어와서 앞에는 안 맞지? 앞부분. 다 알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진도가 우선 우리 숙제를 한번 보자. 숙제 해서 보자. 내가 그 설명 안 했나 그때? 어디 안 했니? 숙제가 안 나갔지? 어디 숙제 안 나갔어. 일찍? 그렇지. 그러면 내가 봐줄 수 있는 게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렇지. 그래도 뭐 608호로 8호. 608호. 왜 이렇게 안 해? 왜 안 해? 왜? 왜? 5시? 5시는 내가 수업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문자로. 내가 608호 영상이 있어. 608호 여기가 아니라. 그거 어디로 갔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어디로 갔냐? 무조건 나한테 문자를 보내. 내가 608호에 있어 보통. 그럼 와서 숙제를 왜 안 했어? 내가 또 이렇게 일을 어떡하냐. 해야지. 넌 수요일 월요일에 일찍 와. 월요일에. 응. 월요일에. 인수분해까지? 그래도 아직 모르겠네. 너도 일찍 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오니? 월요일날 몇 시에 오니? 월요일날 6시까지. 와서 어쨌든 여기 503호 거기서 해야 돼. 응? 더 일찍 올 수는 없지. 자, 보자. 우선 저번 시간에 숙제는 90, 이거 바이블로 92페이지부터였나? 90, 3페이지? 2페이지부터 했지, 2페이지. 92페이지. 92페이지. 비교적 지금 하는 파트는 어렵진 않은 파트인데 중요하긴 해 되게. 자, 그럼 92쪽에서 이제 뭐니? 우리가 배운 게 바로 판별식이지. 판별식. 판별식이 어떨 때 서로 다른 도식을 실근일 때
판별식을 보고 이제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 했지. 자,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이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지? 실근을 가질 조건.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문제들 보면 이제 뭐 495번. 자, 이게 실근을 가질 조건. 자, 실근. 바로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야 지금. 근데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면 반드시 뭘 봐라?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걸 꼭 쓰라고 했어. K는 1이 아니다를 먼저 꼭 써야 돼. X제곱의 개수가 숫자가 아닐 때는 얘처럼 문자일 때는 꼭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해라. 이거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제 판별식인데 짝수 공식 써야지. 짝수일 때는 자, 짝수 공식의 판별식 써보자. K 더하기 제곱 빼기 AC, C가 이거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전개를 해야지. K제곱 더하기 3K 빼기 4를 빼는 거지? 빼기 K제곱 빼기 3K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 그럼 K 더하기 8이 0 이상이다. K는 마이너스 8 이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답을 쓸 때 항상 이것만 체크해오면 답이 틀려 그래요. 왜? K는 1이 아니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는 답은 뭐 맞긴 한데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8 이상 K는 1이 아니니까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맞아. 그래서 1이 아니다 라고 쓰지 말고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하면 1은 아니잖아 어쨌든. 마이너스 8 이상이면서 1은 아닌 게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진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 보통. 그래서 답을 쓸 때 조심하라는 얘기고. 496번도 선생님 저 응? 시험 볼 때 저 응. 밑에 있는 답이 아니고 위에 있는 답을 쓰면 쌤들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틀린 건 아닌데 감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모든 답들이 보면은 답안지를 보면 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좀 아마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야.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써.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자, 이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1번 조건, 그 다음에 이게 2번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우선 중분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우선 짝수 공식 써야 돼. 꼭 짝수일 때는 이제 2K 더하기 M의 제곱 빼기 이게 A고 이게 C야. 그럼 이제 뭐야? 4 곱하기 얘를 빼는 거지? 그럼 4K 빼기 4N이 0인데 정리를 해보자. 자,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다.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K에 관한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려고 그랬지? 자, K 들어간 것끼리 묶어서 4n 더하기 4k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이제 쭉 쓰면 되지. m제곱 빼기 4n이 0이야.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했어? K를 제외한 나머지가 0이 되면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m은 마이너스 대입하면 1 빼기 4n이 0이 되니까 얘는 4분의 1 되겠다, 그치? 그럼 m 더하기 n을 구하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 중간고사는 아마 이제 내신에도 나오고 뭐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두 가지 조건을 다 이용하게.
그래서 497번은 보자. 자, 얘도 2차 방정식이니까 우선 당연히 A는 0이 아니랄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에. 그럼 또 판별식을 구해봐야지. 어떤 분을 갖느냐? 그럼 판별식을 구해보란 얘기지. B제곱 빼기 4AC인데 얘가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되니? 플러스 4AC. 자, 그럼 B에다가 A 빼기 C를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해보자. 자, 이거 바로 쓰지 말고 완전 제곱식이네. 얘도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은 항상 어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같다도 되지? 무슨 근이야? 판별식 이럴 때는 그렇지. 실근이야, 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하면 틀려. 그래서 거기 다 답이 막 1번과 3번이 두 개가 있잖아.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다른 답이야. 전혀 다른 답. 실근을 갖는다가 맞는 거야. 그지? 그런 것만 잘 보면 돼. 그 다음에 뭐 501번 같은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면 자, 중분을 갖는다? 뭐 판별식이 0이지? 짝쓸 때는 무조건 짝수공식 쓰라고 했어. A제곱. 자, 이게 C니까 빼기 B제곱 빼기 1이 0이다. 자, 이 식을 하나 유도를 먼저 하고 여기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두 번째 식에 자, 근을 판별하시오. 그럼 여기에 판별식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얘도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2a 마이너스 k 제곱 4a 제곱 빼기 여기 C니까 빼기 2b 빼기 3을 구하시오. 그럼 a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보는 거지, 이제. 자, 4 곱하기 b제곱 더하기니까 4b제곱 더하기 4지 빼기 2b 빼기 3 4b제곱 빼기 2b 더하기 1 아니야? 자, 이거 판별식이 어떨까? 지금 4b제곱 빼기 2b 더하기 1인데 얘가 0보다 어떨까? 자,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는데 이거에 지금 판별식을 생각을 해서 푸는 건데 이거 사실 이거 뒤에 나오는 건데 얘를 어떻게 푸냐면 좀 이따 할 건데 좀 이따 나중에 할 건데 어차피 할 거니까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이차함수 생각하라고 그랬지. 이차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야. 자, 이게 x처럼 생각해봐. 4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야. y는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그지? 아래로 볼록은 세 가지 격이 있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즉 이게 x축, 여기서 b라고 해야 돼. x축이 이제 b축이지. 그러면 얘의 판별식을 구해보자. 얘의 판별식을 구하면 자, 짝꿍 있어. 여기서 짝수니까 1 빼기 4가 돼서 어때? 0보다 작지. 자,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말은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1번, 2번, 3번 중에 1번과 똑같은 식이지. 1번과 똑같은 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고 우리가 자주 했잖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어떠니? 이 x축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그 위에 있단 말은 뭐니? y값들이 0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지. y값들이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무조건 양수. 즉 이게 판별식이잖아. 원래는 이게 판별식이잖아. 4분의 분분식.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건 어떤 거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원래는 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풀어도 되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미리 기억을 해놔.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런 꼴이기 때문에 항상 이 x축보다 위에 있다. 그 말은 y값이 0보다 크니까 y값이 0보다 크단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단 말이지.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알겠지? 이거는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봐. 이것도. 너희들이 이 개념을 지금 바로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이게 나왔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봐.
지금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반복을 해서 설명하면 너희들이 이해가 될 거야 이제. 근데 저 서로 다른 그 실근이나 이런 거 답 쓸 때 응. 그 학교 시험에서는 줄여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줄여? 서로 다 실근. 그렇게 원래 쓰냐? 그렇게 줄인 거 알겠어?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써?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잖아 근데. 네.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써야지. 다 써야지 당연히. 나는 줄여서 쓰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 서로 다른 도 실분이야. 써줘야 돼 이 말을. 다른, 두, 실분 다 써줘야 돼. 중요한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어떤 삼각형이냐? 그건 자주 나오는 유형이지 그것도. 서로 다른 뭐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떤지를 보고 중문을 가진다고 해.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다 판별식이 중문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04번, 505번 자, 직각을 띈 두 변의 길이가 A와 B인 삼각형이 있다. 직각삼각형. 그때 3x 제곱 빼기 3a 더하기 bx 더하기 ab는 0이 중분을 가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판별식이 0과 같다 이 말이니까 3a 더하기 b제곱 b제곱 빼기 3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ab가 0이다. 6ab 더하기 b제곱 빼기 12ab 5a 제곱 빼기 6ab b제곱은 자 이렇게 되네? 그럼 뭐야? b가 3a와 같다 이거지? 그럼 3a는 뭐야? 그럼 뭐야? 빗변의 길이를 a가 하는 식으로 나타내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a제곱 더하기 자 이건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3a 제곱이니까 9a 제곱해서 루트 10a 제곱이니까 루트 10 a와 같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그냥. 다음에 505번. 얘도 충분히네. 그러면 판별식이 짝수공식 써서 AC니까 이렇게 되지. 얘가 판별식이 0이다. 자 이거 전개하면 우리 뭐가 같다고 그랬니? A제곱, B제곱, C제곱 2 곱하기 AB, BC, CA 빼기 3 곱하기 AB, BC, CA. 자 이거 동료끼리 뺄 수 있다 그지? 빼면 2AB 빼기 3AB니까 전부 다 빼기 AB 빼기 BC 빼기 C. 자 얘랑 같은 공식 뭐라고? 그렇지 2분의 1 공식 반드시 뭐라 그랬지 이거? 얘랑 같은 건 꼭 이걸 기억해야 돼. 자 이 공식을 모르면 이 문제는 답을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얘랑 같은 식이 얘야 얘. 그러면 얘가 다 0이 되려면 제곱해서 0이 더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단 말이야. 얘도 0, 얘도 0 0밖에 안 되겠지? 아니면 양수면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뭐야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고 C는 A와 같으니까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거의 정삼각형이다. 뭐 문제 그 외우다시피 하라고 했잖아 그때. 정삼각형을 말하는 문제다.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형의 뭐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이 될 때, 완전제곱식이 될 때,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는 식이지, 그냥 식인데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이렇게 뭐 완전제곱식 이렇게. 근데 능력을 붙이면 완전제곱식이 0이면 어떤 분이 가자? 중분.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야? 0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란 말 나오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서 중분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라고 생각해라. 그 말과 똑같다 그랬지? 그런 문제로 풀어보자. 예를 들어 509번 같은 문제를 해보자. 자
자, 이게 어떤 완전 제곱식이다. 자, 그 말은 뭐다? 중분을 갖는다고 똑같다. 근데 얘가 x에 관한 내림차순이 아니니까 우선 싹 다 정리를 해.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지, 그지? 여기 2bx 더하기 a 더하기 c. 그러니까 원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생각하란 말이야. 능력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이 0이다. 짝꿍식 써야지. 물론 얘도 2차 방정식이란 말이 2차 식이란 말이 있어 지금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식.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써줘야 돼. 2차 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짝꿍식 쓰면 b제곱 빼기 a 빼기 c 곱하기 a 더하기 c. 자, 이게 판별식이 0 돼야 된다. 합차지 빼기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0.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근데 a는 뭐 c와 다르다. 당연히 빗변이 a니까 다르겠지. 빗변이 제일 길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다? 직각삼각형인데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그래서 답을 쓸 때도 그냥 뭐 직각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 하면 분명히 부분 점수밖에 안 줄 거야. 실제로 너희들 내신 낼 때도. 그래서 어느 변이 빗변인지 또는 어느 변끼리 같은지 그걸 꼭 써줘야 돼. 그래서 그거까지 완벽하게 써줘야 돼. 그러면 이제 510번 같은 문제도 자, 이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 아까 뭐라? 만약에 이게 2차 방정식이라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분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은 문제야. 중분이라는 말과 이게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우선 중분을 갖는다고 생각해.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우선 판별식이 0이다. 자, 그럼 AK 빼기 B의 제곱, A제곱 K제곱 빼기 2ABK 더하기 B제곱. 자, B제곱 빼기 4AC니까 여기다가 이게 C야, C.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80K 빼기 4가 0이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K가 난 항등식이지? 그러니까 K가 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지? 우선 K제곱으로 묶으면 그 다음에 K의 1차함끼리도 묶어지지.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러면 K가 난 항등식일 때는 K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되면 되겠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ABC는 양수네. ABC는 양수. 그럼 A제곱이 4니까 A는 양수니까 2가 되고 B제곱도 4니까 B도 2가 되고 여기다 대입하면 80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은 0이지. C는 1이 되고 그래서 A, B, C를 더하면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아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분을 갖는다.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511번 유형이 좀 어려워. 이 유형이 너희들한테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511번 쪽이. 그래서 511번 유형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자, x, y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x 더하기 y 빼기 1 아니면 뭐 x 빼기 2y 더하기 3 뭐 이런 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려면 루트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자, 이걸 만약에 능력으로 생각하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y를 숫자처럼 생각해봐. y를 문자가 아니라. 그럼 이걸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봐. 이건 얘를 든 거야 얘. 그냥 얘야. x 자 x끼리 묶어야지. 마이너스 2 묶어야 되나? x 빼기 2x.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2xy 더하기 4x 나오지? 자, 이렇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상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x는 자 짝수 공식 쓰자. a분의 a가 1이지. 마이너스 b 프라임. 자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y 빼기 2 얼마? 자 y 빼기 2의 제곱 빼기 이게 c야. a가 1이겠지? my 제곱 빼기 2 더하기 2y지. 마이너스 my 제곱 더하기 2y.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x 값이 알파와 베타야.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잖아.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그지? 알지? 그러면 우리가 x가 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y 빼기 플러스 얘랑 y 빼기 마이너스 얘가 두 분이면 우리가 x 빼기 예를 들어 y 빼기 2 더하기 루트 5 t 그 다음에 x 빼기 y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t.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루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차식의 곱이니까 루트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자 루트 안에가 누구에 관한 식이야? y에 관한 식이지. 그러니까 y에 관한 2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루트가 있으면 두 1차식의 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아까 1차식의 곱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보통. 뭐 예를 든 거지만 뭐 예를 들어 x, y에 관한 1차식이면 이 지수가 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1. 루트가 있으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1차식의 곱이기 때문에 x도 1차, y도 1차항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루트 y제곱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아? 바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뒷값이 뭐가 돼야 될까? 루트가 벗겨져야 되니까. 그렇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벗겨지면서 y가 나 1차식으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뒷값만 따로 구해보자. 이제 짝수공식이니까 4분의 d는 자 y 빼기 2의 제곱 빼기 mi 제곱 더하기 2y인데 정리를 해서 자 y에 관한 식으로 묶자. 2차항끼리 묶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자 y에 관한 2차식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이 y에 관한 2차식의 판별식이 뭐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어떤 분을 가져? 그래.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판별식이 0이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판별식이잖아. 얘가 판별식. 그 판별식이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그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가 똑같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얘도 짝수니까 4분의 제곱이면 1 빼기 4 곱하기 1 마이너스 m이 0이다. 그럼 1 빼기 4 더하기 4m이 0이니까 m은 4분의 3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시오 했다면 거기다 써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근데 그 말뜻을 너희들이 이해를 정확히 해야 돼.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요 2차식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란 말은 얘의 판별식이 또 뭐다? 중분을 받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0이 된다. 그 말이야, 그 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그 밑에 512번과 513번도 그런 식으로 풀면 돼, 그냥.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라고 놓고 풀면 돼. 그래서 510번을 보면 얘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뭐 x에 대해 정리해야 되고 y에 대해 정리해야 되고 상관없어. 근데 이왕이면 그냥 x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도 돼. y가 더 편하나? x로 하냐 y? x로 하자. 자, x 지금 두 개 있으니까 묶어. y 더하기 2x y 더하기 4x 되고 남는 거 3y 제곱 빼기 8y 빼기 6 더하기 a. 자,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먼저 구해서 짝꿍식 쓰자. y 더하기 2의 제곱. 자, 이게 c지? 이게 c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ac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걸 그냥 구하면 되지. 자, 이거 정리하면 빼기 4y 3 빼기 6이니까 빼기 2 더하기 a. 자, 이거에 이게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또 구하면 짝수니까 2는 3, 여기 15, a가 4지. 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더하기 8 빼기 4a가 0. a는 3이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거 꼭 풀면 되는 거지. 똑같은 문제지. 지금 내가 한 게 513번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지금 x 제곱 빼기 3xy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빼기 ky 빼기 1이 역시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하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얘도 x에 받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해. 뭐 1 빼기 3y x, 그지? 1 빼기 3y x 더하기 y 제곱 빼기 ky 빼기. 자, 이거의 판별식을 구해. 이거는 뭐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에 대입하면. 자, 전개를 해보면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자, 얘랑 얘는 2로 나누시지. 그러니까 짝수가 될 때는 무조건 2를 밖으로 빼. 우리가 짝수 공식을 써야 하는 게 편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2로 묶여지니까 반드시 빼란 말이야. 암사 더하기 2니까 5가 되겠지. 자, 이게 판별식이고 요 판별식의 판별식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짝수 공식 쓰면 2k 빼기 3이 제곱이니까 4k 제곱 빼기 12k 더하기 9 빼기 a cg. 이게 0이지. 판별식이 0이니까 4로 나눌 수 있다, 그지? 뭐 인수분해가 되지만 뭐 두 실수 k의 합, 뭐 근각에서의 관계를 풀어도 되지? 뭐야, 두 분의 합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지 3.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지? 그래서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해서 구해도 되지만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배웠으니까 원래 인수분해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는 4와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3이지만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로 구해야 돼. 바로 구해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오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514번부터는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야.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인데 변형 공식을 활용한 문제지 전부. 변형 공식. 여기 16번에 보자. 자, 두 분의 알파 베타면 우선 근각에서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은 3이고 두 분의 곱은 1이다. 이건 뭐 꼭 외우라고 그랬어. 그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시오.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이걸 가지고 얘를 바로 못 구하니까 이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내가 뭐 설명했는데 이때 만약에 두 분의 곱이 플러스인데 두 분의 합이 음수면 만약에 이게 음수야, 얘는 플러스야. 그럼 둘 다 부호가 어때야 되니? 그렇지. 그때 음수라고 했지? 그래서 그때는 허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 이때는 둘 부호가 같은데 더해서 음수니까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이걸 제곱해서 계산했을 때 원래 루트가 벗겨져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인데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 루트 알파 베타가 같다 이렇게 설명했었잖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둘 다 음수일 때인데 얘는 다행히 둘 다 양수일 때야. 그지? 양수니까 지금 여기가 플러스 하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인 경우니까 우리가 그냥 정제를 하면 돼. 둘 다 양수니까. 그럼 제곱을 해서 대입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2 루트 1이니까 5가 되겠지.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양수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꼴마 루트 5 중에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제곱이 오면 얘는 루트 5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부호는 따져주는 게 중요하다. 알파 베타의 부호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문제에서. 그 다음에 518번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로운데 너희들이 이제 얘도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먼저 이거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를 구하는 거야. 자, 요거를 구하시오. 했다면 통분을 해야 돼. 이런 문제는 무조건 통분이야.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부터 구해야 돼. 빼기 2알파 베타. 대입해서 2의 제곱 빼기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줘. 다 변형 공식이야. 이 공식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8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네. 그러면 8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자, 이 두 개를 우선 곱해. 이것도 공식처럼 생각을 해놔. 이거 정리하면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말고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그지? 없었는데 이걸 빼야 돼.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을 빼야 돼. 그럼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0이지. 자, 이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지금,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20 빼기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지? 3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지. 그럼 20 빼기 18이니까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3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2가 되겠지, 그지? 9분의 2가 된다. 그리고 18 이게 P니까 18P는 4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구하는 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기억을 해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한 다음에 곱한 거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거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건 알아들어. 어차피 요거를 전개하면 얘가 빠진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서 이용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놔. 그러면은 519번도 자주 나온 유형인데 519번도 519번 보자. 자, 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야. 읽을 때 이거 감마, 델타라고 읽어. 감마, 델타. 그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베타분의 1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절대값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니? 이거 범위 나누는 거야?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 나눠? 혜연아, 졸지 말고. 야, 머리를 좀 이렇게 해봐. 안 보이잖아. 지금 이게 범위를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이거 뭐야? 그냥 뿔마이잖아. 이때는 내가 나눌 필요 없다고 했지? 아니, 안 맞니? 아니, 절대값이 2면 당연히 2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값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그냥 자, 플러스 1 때 넘기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 자, 여기에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러지 말고 알파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5x. 자, 마이너스 1 때 넘기면 플러스 2가 돼. 자, 여기에 두 분을 우리가 감마와 델타라고 놔. 감마와 델타. 그럼 너희들이 뭐 여기를 알파 베타로 놓고 여기를 감마 델타로 놓는다고 해서 답이 바뀌냐? 안 바뀌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누구 넣어도 상관없어. 누구 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얘로 넣든 얘로 넣든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걸 다 더하니까 똑같단 말이야. 다 넣을 것이. 그럼 여기서 감마 더하기 델타는 5가 되고 감마 곱하기 델타는 2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거를 두 개씩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통분해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럼 다 보이네 이제. 다 보이잖아. 다 대입하면 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 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알파랑 감마랑 알파와 감마로 넣어도 되고 베타와 델타로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알파랑 베타와 묶이고 감마랑 델타와 묶이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냥 그렇게 두 개 묶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변형 공식이 아니라 이제 근각계세 관계를 활용한 거야. 자, 520번은 그래서 근각계세 관계 마이너스 1분의 b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무조건 묶어. 알파 베타를 묶으면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지? 그럼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바로는 못 구하는데 이게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에서 2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빼면 되잖아. 그럼 우리 또 누굴 구해야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와 똑같지? 그럼 대입하면 되지? 4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또 대입하면 되지?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자 알파 베타의 제곱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지 얘의 제곱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대입하면 되지 그냥 25 빼기 2 곱하기 4분의 1 25 빼기 2분의 1 2분의 49 그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분의 1네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 어떻게 되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49 답은 2번 나오지? 그래서 변형 공식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구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또 이렇게 해서 구하 순서대로 차근차근 구해주면 답이 나온다. 어렵진 않다. 이 정도는 계산은 뭐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521번 자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도 활용하면서 동시에 알파가 근일 때는 알파를 대입해보고 베타가 근일 때는 베타도 대입을 해보는 건데 거기서 우선 526번 자 이거 근각계수 관계 먼저 유도를 하고 근데 우리가 뭘 구하냐면 뭐 이걸 이렇게 복잡하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식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어.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아까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도 되고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에서 또 2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서 구해도 되고 얘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너무 복잡해. 이거 다 구하려면 복잡하니까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차수를 좀 이렇게 줄여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수를. 예를 들어서 자 알파가 근이야. 알파가 근이면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이렇게. 그럼 이게 0. 그 다음에 베타가 근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그럼 이거를 알파끼리 묶어보고 베타끼리 묶어보자. 이렇게 묶어봐. 자, 이렇게 알파끼리 묶고 베타끼리 묶어서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4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도 4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4야. 아니 안 맞니? 아니? 지금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4지. 그러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 돼 안 돼? 되지? 그럼 식이 얼마나 간단해져 바로? 얘는 3이니까 3알파 세제곱 얘도 3베타 세제곱. 그럼 너는 뭐만 구하는데? 이거 바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뭐 이걸 따로따로 구하는 것도 구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잖아. 아까 식 되게 막 길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묶어서 처음에 알파를 대입한 식과 베타를 대입한 식을 이용해서 풀면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뭐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아까 변형 공식에 따르면 요거지? 여기다 대입해야지 이거를. 마이너스 1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3이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9가 되는 얘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게 좀 더 훨씬 더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법 요 두 개 이렇게 대입해서 직접 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 그래서 527번도 마찬가지로 올해 27번도 보면 두 근의 합은 예고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자, 얘를 구하시오. 자, 루트 더하기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를 제곱을 한 걸 먼저 구해. 제곱을 한 걸 구해도 되고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4. 자, 우선 여기서 알파를 대입해보자. 베타도 대입해보면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4는 9알파고 베타 제곱 더하기 4는 9베타니까 굳이? 그러면서 얘를 한번 해볼까 그냥? 해보자. 자,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4 대신에 9알파를 대입하고 베타 제곱 더하기 4 대신에 9베타를 대입을 해. 근데 봐봐, 두 분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그럼 둘 다 뭐야? 부호가. 둘이 부호가 어때야 돼? 둘 다 양수지? 그러니까 부호를 따져야 돼.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 부호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루트 안에 부호가 양수면 안 붙이고 그걸 알잖아. 그래서 부호를 따지면은 우선 3 루트 알파 그대로 있고 3 루트 베타. 그래서 결국 요거 구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식이 좀 더 간단해졌지? 우리 아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바로는 못 구하고 제곱을 구해야지. 제곱. 자, 제곱을 구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뭐야, 이건 바로 2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그냥 써주면 되지,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니? 9 2 루트 4니까 2는 4 더하기 13.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양수지. 둘 다 양수니까 루트 13이지? 얘는 3 루트 13이다. 그러니까 얘도 이 식 자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3루트 알파 더하기 3루트 베타로 바꿔주면 빨리 풀 수 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유준아, 이해돼? 뭐가 안 돼? 이해되냐고? 어? 네. 돼, 안 돼? 네. 돼야 돼. 지금 복잡해서 되게 막 너희도 공식이 안 이어져 있으면 이거 힘들어. 변형 공식은
풀면서 외워. 풀면서 이거를 막 일부러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 자, 그 다음에 528번. 너희들이 이거 한 번 봐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좀 무리인 거야. 이게 한 두세 번은 봐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를 한 번 보고 다 이해하면 뭐 걔네들은 뭐 잘하는 애들이고 진짜. 여러 번 풀어봐, 여러 번. 자, 두 분의 B가 나오면 그냥 2알파와 3알파로 잡으면 돼, 그냥.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 푸는 거야. 두 분의 합은 5알파는 오케이, 마이너스 M이니까 알파는 K. 자, 두 분의 곱은 6알파 제곱인데 A분의 C니까 2K 제곱 더하기 알파에다가 K 넣으면 되지. 6K 제곱 넘기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나오지, 그지? 그래서 K 값이 주어진다. 분수의 값을 구하시.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 관계에서 부분에 관한 관계가 주어지면 그 관계를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530번에 보면 뭐 차, 얘도 뭐 차인데 그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는 뭐가 돼? 차가 4니까 알파 플러스 4가 돼도 되고 알파 마이너스 4가 돼도 되고 상관없어. 지금 차가 4라고 했으니까. 자, 두 분의 차가 4다. 자, 알파와 뭐 알파 플러스 4는 없자. 빼기로 나도 상관없다고 그랬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m 빼기 1이고 두 분의 곱은 2m제곱 빼기 4m 빼기 7이 되겠지, 그치? 그럼 애매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낫겠나? 누굴 표현하는 게 좋나? 알파는 꼴로 놓자. 여기서 알파는 2분의 자, 4를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3m 빼기 5가 되겠지? 여기다 알파에다 대입해. 그래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자, 양변에 4를 곱해서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도 2를 곱하면 얘 2 곱하면 3m 빼기 5 여기다 2 곱하면 3m 빼기 5 더하기 8 되겠지. 얘다 양변에 2 곱하니까 여기다는 4 곱해야지.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했으니까 4 곱하면 8m제곱 빼기 16m 더하기 빼기 28 이게 3m 빼기 5 3m 더하기 3이지. 정리하면 9m제곱 자 마이너스 15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6m 빼기 15네. 넘기면 m제곱 더하기 10m 더하기 28도 13이네. 맞아? 말이 안 되는데. 맞네. 그렇지. 그럼 이제 뭐 구하냐면 실수 m의 모든 값의 곱을 구하시오. 곱이네, 곱. 근각 예상 관계로 그냥 바로 a분의 c니까 쓰면 된다 이거지. 근각 예상 관계로 바로 풀어버리면 돼. 응? 528번의 답이 마이너스 2분의 잘 6알파 제곱에 어디가 잘못됐냐? 6알파 제곱 여기 마이너스 2k 제곱 이 K제곱, 미안하다. 인터넷이라 했는데. 그러네. 4K제곱이. 그래, 4K제곱이 1이구나. 4분의 1이니까 폴마 2분의 1이지. 그 중에 음수라고 그랬네? 오케이. 그래, 잘 기억해. 그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좋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앞에 등록하는데.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 사진 안 찍었지? 그 사진 찍는 거 있거든. 지금 밑에 내려가서 그 데스크 있지? 데스크에 그 가서 이제 확실히